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유튜브에다가 아, 제가 페이스북 같은 데에서는 사실 제가 페이스북을 주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아, 올리는데 그동안 블로그나 유튜브에서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야겠다 합니다. 뭐 주제라고 얘기하자면 어, 그건 같아요. 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제대로 한번 관찰을 하라는 거죠. 제대로. 예.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 자체가 바쁘고 현대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또 지치고 찌들고. 예. 특히 언론을 통해 가지고 어, 다수의 국민들이 어떻게 세뇌되고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음. 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뭐랄까, 좀 삐딱한 시선을 갖고 바라보는 경향도 있고요. 좀 나이 든 노인네들은 이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세뇌당한 사람들 중에서 진짜 최고로 세뇌당했죠. 그러면 최소한 지금 한창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 청년들, 그래도 한 40대까지는 예, 어, 이 세상,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조작되고, 예, 조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눈을 한번 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그냥 특히 저는 이제 쉽게 말해서 잡부예요, 잡부. 예, 농사도 좀 짓고 그리고 농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어떤 고정된 그런 직장 내지는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갖고 싶지도 않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농사가 주예요. 그래서 농사를 제가 좀더 아무 때나 할 수 있게끔 근데 그 농사를 통해서 생활비조차도 벌기가 힘들고, 근데 어차피 저는 농사를 통해 가지고 뭐 일확천금을 생각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되고, 농사를 통해 가지고 뭐 그런 걸 벌 수도 없고, 그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바른 먹거리의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농사법 또한 자연농법이고요. 물조차도 안 줍니다. 물을 안 주는데 작물이 어떻게 크냐고요? 네, 자연의 섭리와 이치를 이해를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미 벌써 증명을 했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작물들을 자연농법으로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게 저한테는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제 제 가족들을 위한 바른 먹거리를 생산하는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그냥 갑자기 그냥 커피를 그냥 앉아서, 뭐 커피숍에서 커피가 아니고 그냥 믹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갑자기 그냥 또 간만에 페이스북에다가 글 좀 써야겠다, 그냥 글이 써지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썼는데,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그것을 한번 지금 어, 이야기를 한번 하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유튜브에다 한번 올려봅니다. 이렇게 써놨죠. 정부의 농정 정책과 관련하여 한 국가의 안보 영순위는 국방이 아닌 식량이다. 정확히 말해서 이제 식량이라기보다는
식량의 자급이에요, 자급. 그 나라가 스스로 그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그 국민을 먹일 수 있는 식량의 자급이 직접 생산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쌀은 언론에서 얘기하기를 이 얘기를 하죠. 수유량보다 공급량이 넘쳐 재고가 쌓이고 이 재고 때문에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이게 이게 얼마나 교묘한 수법인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정말 교묘한 수법인데 그 공급량이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공급량. 생산량이란 단어를 안 쓰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생산하는 양은요. 지금 80%대입니다. 네, 80%대예요. 예전에 비해서 쌀 소비량은 반토막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즘 그것에 비례하여 지금 쌀 생산도 그만큼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생산량은 소비량의 80%대밖에 안 돼요. 아직 100%가 안 됩니다. 그나마 쌀이 80%대를 그 퍼센테이지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0%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쌀을 제외한 나머지는요. 보면은 10%도 안 되는 아주 위기의 나라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급률이 10%대면요. 정말 위기인데 현대인들은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슈퍼에 가가지고 구매를 하죠. 그래 항상 보면은 매대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항상 넘쳐나 있죠. 그래서 항상 풍요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상은 그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쌀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뭡니까? 수입이란 뜻이에요. 뭐 값만 맞으면 수입할 수도 있지. 뭐 품질이 더 좋으면 뭐 수입할 수 있지. 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IT라는 나라 아시죠? 네. 그 나라가 그러한 어떤 미국의 꼬임과 설탕 발린 말에 넘어가 수입의 그 국민의 식량을 이제 자급하는 농업은 계속 포기하게끔 유도를 해가지고 자급률이 확 떨어뜨려서 수입에 의존하게 만들었더니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전 국민이 거지가 됐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그 식량의 의존율을 계속 높임으로써 그것이 바로 무기가 됩니다. 웬만한 화학무기, 뭐 화력무기보다 비교가 안 되는 무기가 됩니다. 예. 지금이야 막 쌀값도 우리나라의 쌀값에 막 반값에 막 수출하고 막 온갖 규제를 풀어줘가지고 수출이 잘 될 수 있게끔 미국에서는 엄청난 뒤에서 안 보이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께서 생각이 있으면은 우리나라 뭐 반도체고 뭐 냉장고 세탁기에 뭐 저기 철강에 막 덤핑한다고 덤핑 세율을 고율의 세율을 매기잖아요. 그럼 우리도 매겨야지. 그 미국 그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의존율을 높인 다음에 그리고 값이라는 어떤 그런 경쟁력으로 그 나라의 그 해당 농산물의 농사를 포기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자,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네. 하여튼 한 나라의 안보는요, 국방이 이전에 식량입니다. 식량. 자, 그래서 정확히는 식량의 자급이다. 허나 대한민국은 이 나라를 몇몇 권력자의 개인 소유의 자산인 마냥 팔아먹고 있다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중에 내가 생업과 삶을 몸담고 있는 농업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러분보다는 좀 더 아는 것을 한번 공유하고자 한다. 제가 엊그저께, 오늘 수요일이니까 엊그저께 월요일날 한국농어촌 공사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다른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담당자님과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올해 또 바뀐 내용들이 있었는데 가히 충격적입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논을 임차한 게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고 이제 내년에 이제 또 재계약 들어가는데, 올해부터 임차한 농어촌공사에서 임차한 농지는 논의 경우 논농사, 쌀농사, 수도작을 못하게 해놨어요. 올해부터 임차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다시 재임대하는 사람들은 농지 중에서 논이 뭐예요? 쌀농사 하려고 논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쌀농사 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언론에서 얘기가 있던가요? 없어요. 시사고발 매거진에서 뭐 얘기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예, 방송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거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자금률도 100%도 아닌데 논을 없애. 여러분, 논을 만들기 위해 쌀농사 하시는 분들은요, 계속 쌀농사만 하려고 그래. 그게 더 편하거든. 한 가지만 규모화 시키는 게 편해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돈이 되거든. 그래서 돈을 들여서 밭도 논을 만들어요. 논농사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것도 엄청난 비용이거든. 평당 한 10,000원씩 투입해야 돼. 그러면 3,000평 3천만 원 투입되고요. 4만 평은 얼마예요? 4억이 투입돼야 됩니다. 밭을 논으로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예. 근데 이미 만들어 놨던 논을 다시 밭으로 만들어야겠죠. 지금 쌀농사 하지 말라면. 물론 논에서 뭐 미나리 같이 어떤 수생식물, 작물들은 키울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죠. 예, 되게 제한돼 있고요. 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농지 매입 사업이 또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이제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요. 그 농업인이 농사를 위해서 농지를 구입할 때 농어촌공사에서 평당 35,000원까지 과수의 경우 4만원까지 이렇게 대출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저리로. 예를 들어서 지금 살려고 하는 논이 또는 밭이 밭으로 합시다. 예를 들어서 4만 원이야. 근데 이제 농어촌공사는 35,000원까지 지원해 주나요? 그러면은 그 차액인 5,000원은 그때 현 지급하고 농어촌공사에서는 평당 35,000원까지 그 땅을 매입해요. 매입해가지고 농어촌공사 명의로 일단 등기를 이전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바로 그 매입하려는 그 농가한테 다시 등기를 넘기면서 그 땅에 대해서 140% 담보를 잡고요. 120%도 아니고 140%나 담보를 잡습니다. 담보를 잡고 그 평당 35,000원에 대해서 그 농가의 나이에 따라서 보통 20에서 30년까지 지금 현재 2%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이죠.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뭐 말이 2%지 2%도 장난 아닙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절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매년 1년에 얼마씩 그렇게 상환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업인데, 그 농지 매입 사업조차도, 매매 사업조차도 논을 구입했을 때 논의 쌀 농사는 금지시키는 조항이 있습니다. 쌀 농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기억나시는지요? 작년에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예, 쌀 농사가, 그러니까 쌀 농사라는 얘기 않고 쌀의 공급량, 생산량이라는 단어는 절대 사용하지 않았고요. 공급량이 수요량에 비해서 넘쳐가지고 골머리 앓고 있다고. 그래서 논을 없애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논은요 단순히 쌀만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 좀 하세요. 논 자체가 엄청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 무형의 자원으로서 공부 좀 하세요. 그 논에 대해서 한번 공부 좀 하세요. 지금 그것까지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좀만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논의 기능 이렇게 뭐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스스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 논을 절대 농지를 해제해서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라고 작년에 막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논의 한 80%는요 그 농가가 소유한 게 아니라 지주는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지주의 또 70% 이상은 누군지 아세요? 네, 이완용 같은 일제시대의 앞잡이들이 강압적으로 뺏어버린 서민의 땅들을 자기 걸로 개인 소유화 시켰잖아요. 그걸 이제 되물려져 가지고 지금 2대 3대 애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논뿐만 아니에요. 이 국토의 대부분의 그 소유주를 보세요. 예. 그리고 특히 농지 같은 경우는 농가가 자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으로 땅은 제가 여기 천원에서만 봐도 그 체감이 한 20%밖에 안 돼요. 예. 거의 다 서울 또는 외지 사람들 것이에요. 또는 어떤 법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재밌죠? 네. 그러면은 걔네들이 한 얘기가 쌀 공급량이 넘쳐나서 이 절대 농지를 풀어 개발할 수 있게끔 하여 농가들의 어떤 소득에 도움이 되고 뭐 이러한 명분을 막 짓거리고 있습니다. 짓거렸죠. 근데 결국 그 혜택은 누구예요? 지주들이 갖고 왔죠. 네, 지주들한테 좋은 거예요. 벌써 있는 자들이 더 헤쳐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의 안위 따위는 이 나라는요, 이 정부는 당신의 일반 국민들의 안위 따위는 고민하는 척 그런 모습을 보일 뿐이지 실제로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좀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네,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 다 하나하나씩 제가 콕콕콕 조금씩 찍을게요. 네. 한 번에 막 설명하면은 막 분량도 엄청나게 많고 뭐 한 달씩 얘기해도 뭐 모자랄 판에 조금씩 제가 풀어가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언론에서 단 한 번도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 왜 안 나올지 한번 여러분도 한번 질문 좀 한번 해보세요. 자, 팩트를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다 팩트예요. 한미 FTA가 체결된 뒤에 뭐 말은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지만 그 조항들 물론 저도 그 방대한 양의 그 조항들을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럴 시간도 없어요 사실. 근데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조약입니다. 협정이고요. 겉으로는 언론에서는 뉴스에서는 무역의 시대에 글로벌 시대에 서로 무역하면서 서로한테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까보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그때 저희가 의무적으로 수입할 농산물 중에서 쌀이 있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수입할 쌀은요. 어떤 쌀이냐면 가공용 쌀하고요. 사료용 쌀에 국한되어 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밥해 먹는 식당에서 밥으로 나오는 밥쌀용 쌀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해가셨죠? 근데 왜 이 정부는 지금도 의무사항이 아닌 밥쌀용 쌀을 지금도 엄청나게 수입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자급률이 예를 들어서 지금 80%대를 했잖아요. 자급률, 쌀의 자급률이 그러면은 그래서 86%로 칩시다. 86%면은 나머지 14%가 모자르죠. 그럼 14%에 대해서 모자른 부분에 대해서 수입하는 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잖아. 그만큼 부족하니까. 오케이, 그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그걸 넘겨서 왜 곳간에 정부의 곳간에 재고가 쌓여가지고 재고가 쌓이면 그냥 재고만 쌓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재고 비용이 또 발생합니다. 그걸 보관하기 위해서 보관 비용이 생겨요. 그 창고에 대한 임대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용료, 예, 그렇죠. 그리고 쌀은요 그냥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온 항습 장치가 아, 돼야 쌀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도 돈도 많이 들지만은 또 유지하기 위해서도 돈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 돈은 누구의 돈? 여러분의 돈, 나의 돈, 여러분의 돈, 혈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부가 앞장서서 의무도 아닌 밥살용 쌀을 수입해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예요? 예? 그럼 왜 이런 얘기를 처음 듣냐고 처음 듣는 식으로 처음 듣는 분들은 공부하세요. 공부하셔야 돼요. 예. 제가 지금 그만큼 이 나라는 그러니까 이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 국민들을 사람들을 어떻게 언론을 조작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예. 제가 하나씩 더 보여드릴게요. 예. 그러면은 하여튼 정부가 왜 앞장서서 수입할 의무 수입이 아닌 밥살용 쌀을 수입하는지 그것도 재고가 넘치게 그 많은 양을 수입을 하는지 또 그 명분으로 지금 이 나라의 이 국민을 위한 이 나라를 위한 생산량을 더 그리고 자급률을 떨어뜨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죠. 정부라면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정부고 그렇죠? 뭐요? 뭐 국민으로부터 국민을 위해서 뭐 이런 얘기 야 여러분 네 아주 단단히 세뇌당했습니다. 네, 겉으로는 그렇게 외치고요. 네, 뒤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쭉쭉 빨아먹는 노예로 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론 플레이를 어떻게 하냐면요. 조작을 어떻게 하냐면 뉴스웨어 같은 데서는 생산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생산량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못 미치죠. 그렇죠? 수요에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수입한 쌀까지 더한 공급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량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쌀 플러스 밥쌀용 수입쌀이 있겠죠. 다 포함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쌀의 공급량이 소비량보다 넘쳐 쌀의 재고로 정부는 재고 비용의 부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느껴져요? 네, 첫 번째는 그 이미지가 어떠냐면은 뉘앙스가 착한 정부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농가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또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왜곡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고 이제 왜곡을 할 수 있는 거죠. 왜곡, 예, 왜곡이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정부는 정말 이걸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량한 이 정부와 나라는 피해를 보고 있다. 누구한테 지금 또 강력적으로 또 어떻게 표현돼서 뉘앙스 느낀 게 어때요? 네,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인 농가들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그래 왔답니다, 여러분. 예. 저는 지금 팩트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쌀 자급률에 대해서 진짜 저 구차하게 맛은 그 프린트 해가지고 보여드리고 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그냥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 찾아가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에 있잖아. 예, 그 스스로 좀 공부 좀 해야지. 자, 또 한 가지는 로고가 있어요. 로고 무슨 로고? 친환경 로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환경 로고 아시죠? 무농약 그리고 그 윗단계 유기농. 어때요? 기억나시죠? 초록색 약간 바탕에 약간 물결로 위에다가 무농약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있으면은 약간 물결이 있고 테두리로 초록색으로 돼 있고 위에다가 무농약 또는 유기농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근데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의 약자입니다. GAP 인증하고요. 그다음에 HACCP 인증. 그 어떤 그 가공 시설의 위생을 따지는 그런 인증이 되겠습니다. GAP는 쉽게 말해서 우수 뭐 품질 관리 제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산물에 대해서 이건 반대로 관행, 그러니까 농약치고 비료 뿌리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관행농에 어, 내주는 인증인데 친환경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농약을 적정 관장 그 사용량을 지키느냐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뭐에서 뭐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그 뭐 깨끗하게 잘 정리정돈하게 관리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뭐 옆에서 막 쓰레기를 태우지 않게끔 뭐 그런 조항도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관행농을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오는 했을 때 주는 인증입니다. 근데 이게 친환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GAP하고 해썹 인증이 그 친환경 로고를 그대로 똑같이 사용하냐고. 아무 상관없는데 친환경 그 인증 로고는 벌써 4년간 사용해 왔잖아요. 그 GAP 그거는 이제 그 친환경 그 로고가 사용된 지 4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된 건데 왜 그랬을까요? 아니 농식품부가 바보입니까? 농진청이 바보입니까? 이 정부가 바보입니까? 의도된 거죠? 네. 어떻게? 이미 친환경 인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다가갑니까? 여러분한테 좋은 것으로 다가가요. 그렇죠? 그거를 이용한 기만한 작업입니다. 예.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로고가 나오기 전에 당연히 어떠한 포럼이든 뭐든 전문가들과 뭐 어떤 시민단체들과 함께 거쳐가지고 운을 이끌어내서 시행을 하겠죠. 거의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몇 가지만 그냥 그렇게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또 보여주기식으로 해도 어차피 결국 지네들이 의도하는 대로 그냥 끌고 가게끔 돼 있어요. 어쨌든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로고를 선정하기 전에 다수의 전문가들과 관련자들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당연하죠. 그건 누구나 상식 갖고 있어도 우려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로고를 결정을 했고 누가? 정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AP 그 마크가 붙어 있고 여러분 저기 시장 가실 때 보면은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공부하신 분들은 그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그 차이점을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예전에 TV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제가 얼핏 지나가다 봤는데 진짜로 그 GAP하고 해썹 인증 보고 좋은 거 어떤 친환경적인 거로 오인합니다. 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용한 거죠. 그때 그렇게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만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부가. 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이제 30분이 넘어가니까 또 너무 지루해지니까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정부는 여러분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계실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으면 가만히 있을 거냐고.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됐어. 가만히 계실 거냐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당하고 사실 거예요? 그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더 심하게 나올 겁니다. 진짜예요. 네.